오늘은 연인 파트 2 선공개 영상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장면을 통해 15회 이후에 등장할 장현과 길채의 대반전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을 통해 유추된 내용인 만큼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연인 파트 2 선공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달이 밝게 뜬 밤, 장현은 청나라 심양의 한 거리에 쓸쓸히 홀로 서 있습니다. 이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표정으로 길채를 그리워하며 어둑한 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죠. 그 시각 길채도 어딘지 모른 곳에서 홀로 나와 가슴이 아린 듯 힘들어하며 달을 바라봅니다. 이어 길채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이마에 깊게 파인 상처만큼 그 상처가 깊은 듯하여 차마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물을 수가 없네요. 분명 길채와 장현은 심양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입니다. 혹 장현과 길채가 홍타이지의 죽음으로 인해 심양의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 장현과 길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난 회차를 통해 분석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인 13회로 가보겠습니다. 장현과 함께 세자를 보필하던 역관 2명이 장현이 몽골에서 가져온 소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현이 자신에게 고마워한 두 사람에게 백면지 100권을 융통해달라고 하죠. 그러자 키가 큰 한 역관이 말하길 포로 속환에 그 돈을 써야 한다며 청나라에 끌려온 유씨 부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끌려왔는지 친왕의 여종이 되었더라고 말하죠.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역관이 말하길 한 달 전 웬 여종 하나가 조선에서 유씨 부인이 왔다고 말해. 역관 중에 아는 이가 있나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나섰다고 답해줍니다. 그러자 키가 큰 역관은 유씨 부인은 어릴 적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분의 딸이었다며 장현에게 알려주는데요. 문제는 다음 장면에서 이 역관이 찾아가 만난 사람은 유씨 부인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유씨 부인을 속환되도록 노력한다는 걸 보니 길채를 만난 건 맞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길채 아버지는 친구인 은혜의 아버지와 함께 서원을 열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아이들을 거뒀습니다. 남현준 역시 부모가 지병으로 일찍 죽자 능군리에서 비슷하게 컸죠. 이번에는 연인 14회로 가보겠습니다. 길채는 각화로 인해 청황제 홍타이지의 시녀로 받쳐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들분이에게 만주어를 속성으로 배운 길채는 각화에게 빅엿을 먹이죠. 청황제에게 자신은 청의 포로가 아님을 당당하게 밝히고 억울하게 납치되었음을 호소하였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청에 끌려온 조선 여인들이 안주인들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합니다. 이에 황제 홍타이지는 모든 왕을 불러 조선 여인 포로들을 학대하는 것을 황명으로 금지시킵니다. 결국 길채 덕분에 청에 끌려온 조선 여인들은 더 이상 학대를 받지 않게 되었고, 이 소문이 퍼져 얼굴도 모르는 유씨 부인에 대한 칭송이 끊이질 않게 되었죠. 거기에다 조선의 세자까지 나서서 유씨 부인을 속환시키려 했으니 세자를 보필하는 신하들이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조선에 알려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현이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해도 듣는 귀가 많기에 도저히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인조는 안방에 앉아서 세자와 강빈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선에서 모두 보고 받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다 길채는 일전에 강화도에서 원손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다 조선 여인의 절개를 상징하는 서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황제 홍타이지가 잠자리 시중을 거부하려고 스스로 몸의 흉을 만든 길채에 대해 조선의 여인들이 정절을 지키는 것이 보기 좋다며 특급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거기에다 조선의 신하들이 임금에 충성하는 것까지 언급되었으니 인조와 조선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유씨 부인을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우린 장현 덕분인 걸 알고 있지만 길채가 속환된 것은 황녀의 명이었으니 아마도 조선에서는 길채가 절개를 지켜 스스로 속환의 자격까지 얻었다 하여 사대부 여인들은 물론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즉 이쯤 되면 조선의 신하들과 인조는 당장 유씨 부인을 조선으로 불러
열려문이라도 하사할 태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누군가가 조선에 소문을 내거나 알릴 텐데요. 아마도 조선과 청을 자주 오가던 키가 큰 그 역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역관은 길채와 인연까지 있으니 살짝 MSG를 더 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고 보니 원무가 보낸 자가 아니더라도 길채가 이 역관을 통해 은혜에게 서신을 써서 보낼 수도 있겠네요. 이어 그 사람이 돌아오는 편으로 길채가 운영하는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와 낫 등을 심양 농장으로 가져와 농부들에게 길채가 직접 나눠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길채가 심양에서 장영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1643년 9월 21일 청황제 홍타이지가 사망하고 맙니다. 이어 도르곤의 시대가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강빈의 부친상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강빈과 소현세자는 조선에 일시 귀국하게 되고 한양에서 한 달간 머물다 심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때 인조가 속환된 유씨 부인과 함께 오라 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길채는 장현과 떨어져 홀로 오게 되고 장현은 심양에서 각화와 용골대에게 발목이 잡혀 조선에 못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혹 오더라도 구원무가 또 알게 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 같아서 일단 더러워서라도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길채도 깔끔하게 구원무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시 처음에 봤던 길채가 울고 있던 성공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질을 더 밝게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의 궁궐 같아 보입니다. 참고로 소현세자가 머물던 심양 정각에는 이렇게 큰 정각들이 없었습니다. 장현이 머물던 곳도 마찬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심양궁하고도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진을 찾아보니 이런 궁궐 사진들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길채가 서 있는 정각들의 문살 모양이 창경궁에서 쓰이는 팔각창 문살과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즉 길채가 강빈을 따라 궁에 들어왔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당시 소현세자와 강빈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소현세자의 제궁이 창경궁에 있는 환경전 빈양문, 명정문 동엽, 홍화문 동엽을 거쳐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인조의 깽판으로 강빈은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부모를 뵙는 예를 끝내 이루지 못하고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으로 돌아갔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실을 대입해 봤을 때 길채가 머물던 곳은 창경궁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도착한 그날 밤에 장현이 그리워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무와 길채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고 길채의 목을 조르는 사람은 누구이며 원무는 어떻게 죽게 되는지 분석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